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포코디 함께하게 된 정광식입니다. 앞으로 새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찬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기업 분석과 관련된 이제 그 다양한 컨텐츠를 전달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업 분석을 제가 직접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앞으로 저는 이제 다양한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넘기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해서 전달드리는 형식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첫 번째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네, 당연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브라운관으로 보고 있는 이 바로 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일단은 준비하셨던 분들은 알고 있긴 하겠지만, 지금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뭐 하는 곳인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가장 이제 근처에 있는 마트도 괜찮고요, 하이마트도 괜찮고요. 가보면 이제 대형 이제 TV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브라운관으로 보여지는 그 느낌, 그렇죠? 그 생생함,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LG 디스플레이, 뭐 요즘에는 뭐 업계가 힘들다, 뭐 아니다, 이렇게 뭐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경쟁사로서는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좀 비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투자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기업 분석하실 때 기본적으로 처음 어떤 페이지를 보고 계시죠? 네,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인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인재사항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읽어보면 제 얘기 같아요. 맞죠? 틀린 얘기 없어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창의성이 아주 없으신가요? 아니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도 인재상에도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기업마다 원하는 창의나 열정이나 그 다음에 뭐 혁신,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그 다양한 인재상 중에 여러분들이 난 창의적이야. 그러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했었던 그 대학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뭔가를 다른 생각으로, 혹은 다른 생각이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서 일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창의적인 일이라고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뒤에 느낀 점이나 혹은 배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이걸 더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 했던 경험이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더 갖고 보거든요. 이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만 한 번쯤 읽어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동의하실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LG 같은 경우에는 채용 홈페이지에 보시면 각각의 면접과 자기소개서 질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제가 뒤에도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는데, 정말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 중에 하나가 바로 LG 디스플레이 채용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품을 좀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죠. 판매하고요. 연간 뭐 24조 원에 달하는 매출이 달하는 그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보시면은 뭐 TV, 그렇죠? 웅장하죠.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저도 잠시 서서 TV를 이렇게 볼 때가 많아요. 거기서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거 화면의 색상이라든지 이 현장감을 되게 많이 느껴줄 수 있는, 근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큰 TV. 근데 이 TV 시장이 살짝 밀리고 있긴 하죠. 근데 반대로 또 어떤 게 있죠? 이 소형, 그렇죠? 작은 디스플레이, 뭐 핸드폰이라든지 차량용에 들어가는 게 요즘에는 조금 더 LG 디스플레이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떤 걸 보냐? 기업 분석 중에 또 가장 첫 번째 하라는 게 뭐죠? 바로 그 기업의 신년사를 보라는 얘기만 있죠. 신년사 쭉 읽어봤을 때 어떠셨나요? 네, 좋은 내용 많죠. 맞아요. 뭐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토마토 뉴스라는 곳에서 가져온 신년사에 대한 전문 중에 좀 약간 요약을 한 건데요. 자, 대형 OLED 경우 시장에서 대세화를 만들고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한 부장은 근본적 성능 향상, 즉
R&D적인 측면에서의 성능 향상이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광저우 OLED 공장의 성공적인 양산. 지금 지었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안정화시켜야 돼요. 자, 우리 엔지니어 지원하시는 분들 여기서 뭘 필요할까요? 뭔가를 생산해서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곳에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일까요? 맞아요. 즉 공장을 지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양산품들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어떤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즉 여러분들의 입사 후 포부적인 부분에서 이 한 줄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 지금 양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좀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안정화에 대한 강조를 여러분들이 생산 기술이나 생산 관리적인 측면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지원 동기를 써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라인업의 POLED, 즉 플라스틱 OLED의 기술과 원가, 생산성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맞아요. 즉 이 다음에 우리 먹거리죠. LG 디스플레이 먹거리가 이제 POLED인데 기술이나 원가적인 측면에서 즉 먼저 시장은 진입했지만 다른 기업들과 뭐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든지 원가적인 측면에서 더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오히려 따라올 수 없는 거리가 되잖아요. 격차를 벌려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생산성 측면에서 R&D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혹은 구매나 자재나 이런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원가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관리해왔던 부분이 즉 우리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회장이 얘기한 그 포인트와 잘 맞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최종 면접에 갔어요. 근데 내가 구매팀에 지원했는데 이 원가나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다. 혹은 생산성 측면에서의 원가는 좀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이 회장님의 포인트와 좀 더 잘 맞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액정 표시 장치의 수익성과 차별화를 중심입니다. 즉 중국 업체들이 이제 뭐 많이 오잖아요. 그죠? 많이 더 이제 시장을 저가로 해서 막 풀고 있잖아요. 푸는 건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또 여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조선업계 보시면 돼요. 조선업계 중국에서 저가 물량으로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했죠? 싼 값에 배를 팔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국 업체들도 뭔가를 그 국가의 지원을 받았으니까 다시 뭔가를 다시 국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품질의 배를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한국 기업에 다시 눈을 돌렸던 그런 사례들이 있죠. 우리 그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가로 물량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을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 망해가 이게 아니고 좀 지금 견딜 수 있고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견딜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 즉 상황적인 측면에서의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적인 측면이라든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고민해 보시면 이런 분야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동차와 상업 분야에도 1등 사업으로 육성하겠다. 지금 뭐 벤츠나 어떤 다른 여타의 기업들과 즉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좀 포인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 보니까 실제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제 자동차가 전자화식이 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수요량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자동차에 포인트를 하구나. 그러면 나는 이 소형 그 LCD라든지 OLED라든지 이런 분야에 어떻게 조금 더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시면서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권가 분석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는 분야들은 기업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증권가에서 우리 네이버 증권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쭉 보니까 매출이 상대적으로 뭐 계속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2018년 3월, 그다음 6월, 9월, 12월 해서 좀 그다음에 2019년 3월까지 해서 처음으로 이제 적자로 돌아갔어요. 이 적자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다양한 이제 그 저가 물량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LG가 이제 뭐 마지막 배를 탔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 이슈들을 좀 한번 볼까요? 실적 부진에 추락하는 LG 디스플레이, 미중 무역 분쟁 악재.
가죠. 요즘에 가장 모든 산업의 화두가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다들 여기저기 막 산업 전체를 흔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안정화가 안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수출을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어떤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입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영향이 가장 국제 정세에 따라서 크게 입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는 TV나 차, OLED의 돌파구를 찾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츠라든지 그런 벤츠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가져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좀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벤츠나 혹은 자동차에 이러이러한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 같다. 거기에 따라서 나는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 판매 전략을 어떻게 해보겠다. 직무가 다르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POLED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 가시화, 즉 기술적인 측면에서 됐다 보니까 이제는 하반기부터 이거를 양산화하거나 정말 이제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본다면 지금 상반기에 봤던 그 증권가에서 봤던 마이너스 성장이 하반기에는 좀 성장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POLED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즉 여러분들이 영업이라든지 영업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좀 지원하시려고 한다라고 했으면은 이걸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삼성, LG 디스플레이 7년 만에 1분기 나란히 적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 때문이에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죠. 중국이 그렇게 저가 물량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답만 여러분들이 하나만 좀 가져가 주시는 것도 면접관들에게 좀 더 이 친구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논리가 필요하고 논리를 펴주신다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 올 8조 투자 계획 살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제 LG는 알고 있습니다. 뭘요? 이제는 R&D적인 측면에서 차별화를 둬야 된다. 이게 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특히 엔지니어 기술직 측근에서는 R&D적인 측면에서 내가 뭘 더 할 건지 앞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제품에 어떻게 지금 진출을 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연구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아보신 다음에 8조니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러분들만의 내용으로 나와주신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는 여러분들의 그 지원 동기라든지 자기소개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트 분석도 제가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는 하죠. 자, 노란색으로 잠깐 제가 읽어봐 드리면 POLED 초기 생산에 따른 기술 및 생산 안정화 등의 초기 투자 비용 발생과 더불어 스마트폰 및 하이엔드 시장 수요 둔화 영향으로 연간 수익이 하락으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 뭘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경제 환경 및 규제 환경이 되게 변화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기초 생산에 따른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물량이 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좀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직무에 따라서는요. 생산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을 얼마큼 보호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나 혹은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방어를 잘해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이전에 우리 그 애플이죠. 애플이 가져가는 그 소형 LCD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고객을 좀 다양화해야 되는 게 LG 디스플레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업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마케팅적인 측면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고객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에서 개별적인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줄 수 있겠고요.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는 달러로 좀 계산이 되다 보니까 환율이나 물가의 영향에 좀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산업적인 특성에서 이 사진들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자를 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TV가 좀 죽고 있고요. 모니터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적인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분석을 좀 볼게요. 지금 가장 위협적인 부분이 중국의 이제 물량 공세.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회 요인이 있냐면 OLED TV가 이제 좀 상승하고 이제 접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상용화된다고 하면 분명히 올해든 뭐 내년이든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장서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약점적인 부분은 이제 높은 이제 LCD 패널에 좀 비중이 있다라는 거, 이제 다양화해야 되는 제품에 대한 다양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생각하는 강점은 프리미엄 시장, 즉 대형 OLED가 이제 TV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것도 좀 많이 따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좀 다변화할 수 있는, 즉 수압 분석을 했을 때 이런 분석을 했을 때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의 좀 몫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쟁사 보겠습니다. 우리 경쟁사는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업 분석하면서 LG 디스플레이 들어가 보시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기업 분석한다라고 해서 뭐 증권가가 검색을 해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주가가 안 나오죠. 이윤 하나입니다. 뭐 삼성전자와 두 개의 회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살 수 없는 주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제가 먼저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반성 아닌 반성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쟁사적인 측면인데 연간 LG 디스플레이는 24조, 삼성 디스플레이는 32조죠. 32조인데 시장적인 그 매출량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단번에 어떤 갑자기 뭐 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시설비가 8조 원 투자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즉 취업용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당장 뭐 망하는 기업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이제 기업에 대해서 뭐 이게 망하는 기업인지 이거는 좀 판단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좀 더 많이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 게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샅샅이 보다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홈페이지에 들어갔던 건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들어가 보면은 그 직무별로 단계별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왜냐면 요즘 우리 신세대들은 뭘 원하죠? 본인의 어떤 커리어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되게 알고 싶어 합니다. 물론 회사가 평생 먹여주지 못하는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LG도 이제 그걸 좀 파악을 하신 거죠.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직급별로 그다음에 직무별로 어떤 교육을 받는지 홈페이지 떡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면 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알겠고요. 채용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서류 전형, 인적성, PT 면접, 임원 면접, 최종 면접입니다. 여기는 PT가 있네요. 아무래도 누군가와 설득하거나 혹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PT 면접이 좀 메인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T 면접에서는 여기 나와 있죠. LG 디스플레이 채용 프로세스에서 PT 면접은 회사 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전형입니다. 분석적 사고, 문제 해결력, 설득력을 평가하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무엇을 평가하는지 이미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차근차근히 좀 볼게요. 우선은 자기소개서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새 문항, LG를 항상 컨설팅하다 보면은 문항이 너무 간단해서 느꼈어요. 솔직히 문항이 너무 많은 기업들은 제가 보는지 의심이 되지만 LG는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문항이 따랑 3개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3번 문항을 보면 지원 직무와 관련된 이력을 간단하게 나열해 주세요. 즉 본인들이 한꺼번에 다 못 읽는 거 아니까 조금 빨리 읽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이거는 명확하게 보겠다라는 얘기죠. 네. 물론 이제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또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다고 하는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그 자기소개서 문항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지원 동기나 뭐 열정적인 추진했던 경험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 따라서 좀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살짝 좀 넘어갈게요. 자, 면접 기출입니다. 타인과 갈등으로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그 갈등을 이겨냈던 사례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뭔가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많은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연구하는 분야는 뭔가를 같이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체라든지 어떤 이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협업이라든지 설득에 대한 기본적인 문항은 꼭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아니면 면접에서도 꼭 물어볼 거니까요. 이 문항은
모든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분야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시면 되긴 하겠지만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꼭 직무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만 시간 동안 정말 이 친구의 내면적인 부분을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고요. 없다면 다른 거 쓰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대신 진정성 있게 나오면 되죠. 자, 세 번째는 상황 면접이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너 어떡할래? 즉 현장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형태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LG도 예외는 아니네요. 자,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취업에 대해서 특히 LG 디스플레이 좀 들어가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각각의 질문에 따라서 유용한 팁들을 많이 적어놨는데요. 좀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정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홈페이지를 쭉 저도 읽어보니까 여기서 제일 원하는 거는 LG 디스플레이 원하는 거는 임팩트, 즉 사건에 대해서 엄청 성과가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진정성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즉 내 얘기가 큰 사건은 아니지만 진솔하게 나오기를 원하는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좀 얘기를 원하는 내용이고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좀 읽어볼게요. 자, 마치 정답 같은 답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보다 진정성 있는 솔직한 이야기가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지원자분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대놓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오직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제발 결과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주요 과정이 지원자에게 느끼고 배운 점들을 서술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진정성적인 부분은 느낌이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내가 느낀 게 다르고 옆에 있는 친구가 느낀 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LG인의 자질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으면 열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주도적으로 뭔가를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내용이에요. 즉 알아서 일을 많이 해라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이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좀 앞으로 해주시면 LG 디스플레이 지원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이런 입사자는 입사 지원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자신감이 없이 지나치게 겸손한 자세는 지향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는 되게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면접에 붙기 위해서 갑과 을의 관계를 되게 유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자신감 있게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해라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도 면접적인 부분에서 이제 컨설팅을 지도를 해서 보낼 때는 이 말을 꼭 해요. 가도 떨어져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면접을 봐라. 그러니까 실제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당당하게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너무 이제 수그리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당당했을 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이에요. 질문이 오자마자 얘기하지 마시고 즉 면접관이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자 보세요. 면접관의 눈을 보면서 1분 안에 핵심을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하래요. 답변이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본 다음에 얘기해라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LG만의 좀 차별화인 것 같아요. 다른 데 뭐 한 1초, 2초 생각하고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해도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LG 디스플레이에는 채용 프로세스가 좀 다양하죠. LG 지니어스와 그다음에 장기 인턴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R&D적인 측면에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혹시 이제 뭐 좀 4학년이든 3학년이든 이런 분들은 좀 눈여겨 보시면서 다양한 어떤 루트가 있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볼게요. 자기소개서를 두 가지로 꼭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면접을 많이 봐야 되는 입장에서 어딘가에 글에 중요한 걸 숨겨놨을 땐 찾기가 힘들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LG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류 검토할 때 체크한 항목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저 밑에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년, 병력, 즉 연도가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마찬가지죠. 이분들도 합격하실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탈락할 수 있는 이유들을 먼저 찾는 게 눈에 조금 더 빨리 들어오고요. 적어도 LG 디스플레이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정성을 쏟았을 때는 이런 부분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들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겠죠. 자, 거짓말로 지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겠죠. 근데
진심과 노력이 들어간 자기소개서는 느껴진대요. 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정독하게 되고요. 솔직히 지원 동기나 이런 거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지, 더군다나 면접을 혼자 들어가서 여러 명의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계속 꼬리 질문하다 보니까 뭔가는 한쪽에서 논리적으로 핀트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많은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전부 다 보나요? 보겠죠? 여기 볼게요. 밤을 새워서라도 각 팀의 인사 담당자가 모두 모여 확인 및 확인합니다. 웃음이 있네요. 그만큼 이제 자기소개서 정말 인재가 누군지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겠죠. 자,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와 직무와 관심을 두고 꾸준히 자료를 수집해온 지원자, 이를 통해서 보고 싶다라는 이런 부분들, 기업 분석이 기본이 돼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구조하는 부분에 들어서 예를 든다면, 자, 요건 되게 포인트입니다. 다 잊어버려서 요건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사의 제품, 라인업, MS, 제품별 특장점, 보완점, 최근 업계의 동향 등을 홈페이지, 증권사, 리포트, 디스플레이 서치 등을 통해 조사했고 여러 관점에서 분석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통해 본인만의 관점도 전달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 친구들이라면 저도 한번 뽑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인사 담당자로서 지원자에게 당부할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입사 후에 새로운 것을 빠르게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정말 중요해요. 즉 뭐냐면 뭔가를 엄청나게 성과를 내는 것보다도 빨리 들어와서 뭔가를 차근차근히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사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과 그다음에 다트 분석, 홈페이지 분석들을 좀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서 세분화해서 보신다고 한다면은 기업 분석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